민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강남의 뒷골목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얇은 코트를 뚫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흐릿한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회사에서의 끝없는 야근, 상사의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비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 민재는 28. 평범한 사무직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범하지 않은 갈망이 있었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민재야. 정신 차려. 낯익은 목소리가 그의 혼란을 뚫고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거기 서준이 서 있었다. 32. 법무법인에서 촉망받는 변호사이자 민재의 대학 선배.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정한 정장은 언제나 민재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서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서준은 그의 대학 시절부터 늘 멀리서 빛나는 존재였다. 완벽한 외모, 냉철한 논리,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서준의 그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그냥 술 좀 마셨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한숨을 쉬더니 민재의 팔을 잡아 골목 밖으로 이끌었다. 집에 가자. 너 이렇게 추운 데서 쓰러지면 내가 귀찮아져.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손길은 따뜻했다. 그 손길이 민재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서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차가운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의 의지를 무너뜨렸다. 선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요? 민재는 술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다.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너 같은 녀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서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민재를 숨 막히게 했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준은 이미 다른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는 서준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옆에서 걷는 발걸음은 어딘가 따뜻했다. 그들은 작은 24시간 카페로 들어갔다. 서준은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술 깨고 얘기해. 무슨 일인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서준을 바라봤다. 선배, 혹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걸 말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런 감정은 숨기기만 하면 더 아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민재의 가슴을 강타했다. 서준은 알고 있는 걸까? 민재의 비밀을, 그의 마음을. 그날 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가벼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무거웠다. 민재는 점점 더 확신했다. 서준에게 끌리는 이 감정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이 감정을 드러내면 지금의 이 따뜻한 순간마저 잃을까봐. 민재는 카페를 나서며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넓은 어깨와 단정한 걸음걸이는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틈을 보았다. 서준은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다. 친구도, 연인도, 누구와도 깊이 엮이지 않았다. 선배, 집이 어느 쪽이에요? 민재가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너 먼저 데려다 줄게. 넌 취했으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민재는 그 속에 담긴 배려를 느꼈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늦은 밤. 역은 한산했다. 민재는 서준의 옆에서 거두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배, 혹시 연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민재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궁금해서요. 서준은 한숨을 쉬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연애는 복잡해.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서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지하철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민재는 서준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 단정한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눈빛. 모든 것이 민재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서준은 그의 선배였고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민재야. 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무슨 고민 있는 거지?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민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냥 회사에서 좀 힘들어서요. 그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그를 꿰뚫는 듯했다. 너 거짓말 못해. 서준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뭔지 모르지만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마. 나라도 말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지하철이 민재의 집 근처 역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그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잘 자. 서준은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렸다. 그는 서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집에 들어온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서준으로 가득했다. 그 차가운 손길, 따뜻한 말투, 그리고 깊은 눈빛. 그는 서준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다시 서준을 만났다. 그는 법무법인의 계약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한 것이었다. 민재는 서준을 보자마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다. 민재. 자료 준비됐어.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그들의 손이 스쳤을 때 민재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서준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기며 회의를 시작했다. 민재는 회의 내내 서준을 훔쳐봤다. 그의 말투, 제스처, 모든 것이 민재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절망했다. 서준은 그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그리고 설령 안다 해도 그를 받아줄 리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서준을 따라 복도로 나왔다. 선배,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돌리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사 동료인 지연이 다가왔다. 민재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지연의 말에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재는 지연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서준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무슨 고민 있는 것 같던데? 괜찮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재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선배,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좀 얘기하고 싶어요. 민재는 메시지를 보내고 후회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서준이 거절하면 어쩌지? 놀랍게도 서준은 바로 답장했다. 그래. 내일 7시. 강남역 근처에서 보자. 민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서준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재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서준을 기다렸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렸다.
서준이 들어오자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서준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민재는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모든 것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저 선배한테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재는 결국 용기를 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웠다. 말해.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봤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담담했다.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서준이 놀라거나 거부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게 저한테는 큰 고민이에요. 회사에서도 가족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리고 민재는 말을 멈췄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준이 입을 열었다. 민재야. 그런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런 너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어. 민재는 말을 잃었다. 서준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서준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후로 누구와도 깊이 엮이지 않으려 했다고. 민재는 서준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서준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확신했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선 두 사람은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다. 민재는 서준의 옆에서 거두며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면 이 모든 순간이 사라질까봐. 선배, 혹시 저 같은 사람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민재야.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준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민재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준의 말은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열었다. 선배. 저 선배를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강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민재는 그의 침묵이 두려웠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야.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 진심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서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네. 진심이에요.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너. 나를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 민재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하지만 서준은 말을 끊었다. 나도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서준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좋지 않았어. 서준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민재는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준은 대학 시절 자신과 같은 감정을 공유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가족과 사회의 압박으로 무너졌다. 서준은 그 후로 마음을 닫았다. 그는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서준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서준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더 강하게 느꼈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고 그의 상처까지 안고 싶었다. 선배. 저는 선배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서준은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듯했다. 민재야. 너는 너무 순수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그 속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서준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서준의 눈빛,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다시 서준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서준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민재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다. 민재.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서준이 갑자기 물었다. 민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그럼 같이 밥이나 먹자. 서준의 말은 평범했지만 민재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다. 그는 서준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민재와 서준은 조용한 이태원 골목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레스토랑은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서준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차가운 외모와 부드러운 눈빛은 여전히 민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재. 요즘 회사에서 괜찮아. 서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버티고 있어요. 서준은 작게 웃었다. 너 항상 그렇게 말해.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민재는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서준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믿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들,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준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말했다. 선배, 혹시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후회. 많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다시 기회가 있다면 뭐 바꾸고 싶으신가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글쎄, 사람을 더 솔직하게 사랑했을지도. 민재는 숨을 멈췄다. 서준의 말이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향해 한 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서준의 과거, 그의 상처 그 모든 것이 민재를 망설이게 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이태원의 밤거리를 걸었다. 민재는 서준의 옆에서 거두며 용기를 냈다. 선배. 저 선배한테 정말 솔직하고 싶어요.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솔직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저 선배를 사랑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요.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의 침묵이 두려웠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야.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 정말 나를 아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알아요. 그리고 선배의 상처도 안고 싶어요. 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너 너무 순수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그 속에서 망설임을 느꼈다. 나 같은 사람은 너한테 상처만 줄지도 몰라.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선배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준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보는 서준의 약한 모습이었다. 그는 서준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재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서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서준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서준의 눈빛,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민재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서준이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간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서준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부산 잘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준은 답장으로 짧게 고마워라고만 보냈다. 서준이 없는 동안 민재는 자신의 감정과 마주했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를 아프게 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매일 밤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벼운 안부부터 자신의 일상,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까지. 서준은 가끔 답장을 보냈지만 그의 답장은 늘 짧고 건조했다. 그러던 중 민재는 회사 동료 지연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민재 씨, 서준 변호사님, 예전에 남자랑 사귄 적 있다고 들었어. 지연의 말에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준의 과거를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게 진짜예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법무법인에서 소문이 좀 돌았었어. 근데 그 후로 서준 변호사님, 사람들하고 더 거리 두시는 것 같더라.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서준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서준을 더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한 달 후, 서준이 서울로 돌아왔다. 민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갔다. 서준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민재. 잘 지냈어? 서준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다. 너 참 솔직하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배. 부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냥. 일이 좀 바빴어.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서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선배. 저한테 솔직해도 괜찮아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민재야. 나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선배. 저는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선배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준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너 정말 나를 아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선배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싶어요. 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민재야. 나 아직도 두려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럼 같이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우니까. 그 순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너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의 품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서준과 민재는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서준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다. 민재는 그의 망설임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강공원, 작은 카페, 그리고 한적한 골목에서 만났다. 민재는 서준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의 깊은 눈빛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민재의 회사 동료 지연이 그들의 관계를 눈치챘다. 민재 씨, 서준 변호사님이랑 사귀는 거지? 지연의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를 막았다. 그냥 친한 선배예요. 민재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그를 믿지 않는 듯했다. 민재 씨, 조심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재는 지연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서준과의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회사와 가족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는 서준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배, 우리 계속 이렇게 숨겨야 하나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나도 세상이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너만 괜찮다면 나도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서준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됐다. 그는 서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더 큰 시험에 직면했다. 서준의 법무법인에서 그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동료 변호사 중 한 명이 서준의 과거 연애를 언급하며 그를 비판했다. 서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실망이야. 그 말은 서준을 깊이 상처 입혔다. 민재는 서준의 상처를 알게 됐다. 그는 서준을 위로하고 싶었다. 선배. 저는 선배의 모든 걸 사랑해요. 과거든, 지금이든.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서준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떠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제주도의 해변에서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선배,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까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너랑 있다면 영원히도 짧을 거야. 그 순간 민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준의 품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사랑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상사가 그를 불러 말했다. 민재, 너 서준 변호사랑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이게 사실이야?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서준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까 두려웠다. 민재는 상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상사를 더 화나게 했다. 민재, 회사에서 이런 소문은 좋지 않아. 너도 알지? 상사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에게 전화했다. 선배, 회사에서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사랑을 지키고 싶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나도 그래. 하지만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야. 그 후 민재와 서준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민재의 가족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재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 물었다. 민재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민재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를 막았다. 아무 일도 없어요. 민재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민재야, 너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재의 동생이 그의 전화기를 보고 서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빠. 이게 뭐야? 너 서준이란 사람과 사귀는 거야. 동생의 질문에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결국 솔직해지기로 했다. 응. 나 서준을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동생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빠. 진짜야. 그럼 가족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서준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밝혔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민재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됐다. 서준도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혔다. 일부는 그를 비판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를 지지했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배,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거 꿈만 같아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재야, 이게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아.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민재는 그날의 술에 취한 밤, 서준의 손길에서 시작된 이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바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영원히 묶어줄 것이었다.